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저의 셀프 웨딩 촬영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갑자기 웨딩이 나와서 놀라셨죠? 제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엄청 쑥스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웨딩 촬영 메이크업과 헤어를 준비했어요. 야외 사진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이니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얼굴이 너무 건조해요.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스킨부터. 오늘 메이크업은 평생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거예요. 촌스럽지 않으려면 나와 인위적이면 안 돼요. 인위적인 걸 하면 유행이 지나는 순간 촌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노 메이크업 상태의 얼굴을 보면 몇십 년이 지나도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진에 노 메이크업으로 나오면 얼굴이 덜 예뻐 보이니까 최대한 내 장점은 살리되 색조를 덜어내서 촌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할 거예요. 저는 결혼식 메이크업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수분크림 바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착장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착장은 밖에서 찍어요. 제가 선캡 쓰고 팔토시 끼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밖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평생 남는 사진이니까 중요하지만 몇 시간 찍었다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미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돼서 자외선 차단을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돼요. 수분 프라이머도 한번 바를게요. 주름이 많이 끼는 곳에. 원래는 수분 프라이머 잘 안 발라요. 그냥 크림만 발라도 충분한데 제가 오늘은 무기자차를 바를 거예요. 무기자차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주름에 많이 낄 수 있거든요. 금방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평소보다 수분에 좀 신경을 쓸게요. 무기자차가 아무래도 유기자차보단 덜 지워지고 괜히 뭐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발라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유기자차는 발라지는 게 너무 눈에 안 보여서 괜히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오늘은 정말 밖에서 햇빛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강력 무기자차를 많이 바를 거예요. 제가 원래 메이크업 전에 절대 무기자차 많이 안 바르거든요. 유기자차만 많이 바르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야외 촬영하는 분, 야외 활동하는 분 오늘 메이크업 잘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립밤도 넉넉하게. 전 바세린 펄입니다. 자, 오늘 쓸 무기자차는 에스트라의 장벽수분 무기자차 선크림. 이만큼 짰고요. 꼼꼼하게 도포를 한 다음 이렇게 발라줄게요. 손으로 바르면 메이크업이 안 먹어요. 이 백탁 어떡해? 지금 백탁 때문에 얼굴이 엄청 허해지고 있어요. 피부톤은 엄청 화사해지겠다. 근데 백탁은 좀 있는데 뻑뻑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진에서 피부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보다는 자외선 차단에 올인할 거예요. 셀프 웨딩 촬영 혹은 셀프 촬영 메이크업 할 때 커버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보정을 해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피부톤이 얼룩덜룩한 건 보정으로 힘들고요. 피부톤이 칙칙한 것도 보정으로는 힘들잖아요. 칙칙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화사하게 밝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밝으면 허옇게 떠 보이고요. 적당히 한 0.5톤에서 한 톤 정도만 조금만 화사하게 해주시고 세세한 커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톤이 얼룩덜룩하지 않도록 붉은기나 칙칙한 착색된 부위만 잘 커버해주세요. 자, 얼굴 엄청 맑아졌죠?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저는 웨딩 촬영을 업체나 혹은 웨딩 플래너 껴서 하지 않고 스냅 촬영으로 해요. 인스타로 작가님 찾아본 다음에 예약해가지고 다 셀프로 합니다. 의상도 직접 샀고 촬영 장소 이런 것도 직접 선정을 했고 저는 그냥 옛날부터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셀프 촬영해야지 생각했었어요. 결혼식 본식 날에도 메이크업, 헤어는 다 제가 해요. 파운데이션은 너무 밝은 거 하면 안 돼요. 선크림으로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노란기를 발라서 이 허연 걸 잠재워야 돼요. 무기자차 이렇게 듬뿍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를 때 긁어내듯이 쓸면서 바르면 선크림이 지워지거든요. 최대한 이 선크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찰을 줄이려고 이렇게 스파츌러로 살살 펴바르는 거예요. 원래는 선크림 바르던 퍼프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유기자차면 여기가 촉촉해져서 파데가 오히려 잘 먹는데 무기자차는 다르거든요. 아무리 촉촉해져도 그 백탁 있는 게 계속 나와서 선크림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바꿔야 돼요. 무기자차 바를 때는. 이 선크림에 허연 걸 파데로 덮어줄게요. 확실히 톤이 좀 안정적으로 됐어요. 아직 허옇긴 하지만 퍼프 자체에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좀 먹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두드려줄게요.
이 위에도 스파츌러를 긁으면 약간 밀려날 수도 있어서 지금 단계부터는 두드리기만 해야 돼요. 나올 듯 안 나올 듯 적은 양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많이 묻어나올 정도로 많은 양으로 두드리면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면 지속력 떨어져서 금방 지워져요. 촬영 메이크업은 지속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묻혀가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메이크업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정말 많이 공을 들일 거거든요. 제 인생사에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스킬보다는 꿀팁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노란기가 많은 컨실러를 사용할 거거든요. 이제 브러쉬에 묻혀서 붉은기가 있는 부분에 무조건 두드려야 돼요. 이렇게 쓱쓱 바르면 선크림도 지워지고 메이크업이 밀리니까 무조건 두드려야 돼요. 잡티가 많은 부분, 붉은기가 있는 부분을 조금씩 커버할게요. 한 번에 다 가리면 안 되고 계속 층층이 쌓아주는 거죠. 그리고 코 옆부분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여기는 컨실러를 조금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코끼임이 생기지 않아요. 브러쉬를 바꿔서 다크서클을 커버할게요. 제 다크서클이 보라색이어서 노란 컨실러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잡티, 트러블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보정으로 충분히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톤이 얼룩덜룩한 거, 붉은기, 칙칙한 부위는 보정으로 힘들어서 꼭 메이크업으로 해야 되는데 다크서클도 칙칙한 부위잖아요. 사진에 나오면 그렇게 화사함을 방해해요. 다크서클만큼은 완벽 커버해야 돼요. 코렉터를 쓸 건데요. 이런 레드 컬러. 레드는 아니고 피치다, 피치. 제가 이 눈 밑에 혈관이 녹색? 파란색? 그렇게 보이거든요. 카메라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명에 따라서 보일 때도 있어서 그 부분만 피치 컬러로 가려주는 거죠. 푸른 거는 절대 컨실러로 안 가려져요. 피치빛 코렉터로만 가려져서 눈썹 정리해서 좀 파란 부분은 피치 컬러를 바르고 아주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할 거예요. 또 사진에 이마가 동그랗게 나와야 예쁘니까 이마 중앙에 넓게 바를게요. 제일 중요한 앞볼. 여기가 밝아야 안색이 달라져요. 여기 팔짝 꺼졌잖아요. 또 발라주고. 근데 이렇게 꺼진 부분은 지금 봐서 몰라요. 또 조명에 따라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보이는 조명에서만 열심히 칠하면 다른 조명에서 봤을 때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혹은 그 부분만 너무 밝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울을 움직이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 꺼진 부위가 맞는지 여기서만 꺼져 보이는 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코가 뭉툭해서 여기 하이라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사진 찍을 때 여기도 약간 꺼져서 밝혀주고 관자놀이도 좀 꺼졌어요. 하이라이팅 다 됐고 커버력이 높은 컨실러예요. 잡티 커버할게요. 도자기 같이 됐어요. 파우더도 좀 복잡하게 할 건데 정말 밝아지는 하이라이터 효과가 있는 파우더로 아까 하이라이터 바른 데 있죠? 거기만 할 거예요. 밝아지는 파우더여서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하는 거죠. 까먹을 뻔했는데 크림 블러셔. 너무 앞볼에 하면 귀여운 느낌만 나서 이쪽에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크림 블러셔 먼저 사용해요. 블러셔가 카메라에 잘 안 나오거든요. 다 날아가요. 항상 크림 타입 먼저 바르는 게 좋아요. 지워진 것만 커버 살짝 하고 이제 일반 파우더, 내 피부톤에 맞는 거를 다른 부위에 하는 거죠. 여기는 밝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커버한 곳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큰 브러쉬로 바꿔서 이 머리카락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이런 데는 큰 브러쉬로. 야외 촬영할 때는 쉐딩이 잘 보여요. 그래서 진하게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얼굴이 칙칙해지니까. 코끝은 얇아 보이게. 외곽 쉐딩, 역광대 나온 부분에 과하지 않게. 블러셔 한다 생각하면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턱 라인으로 연결. 저는 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쉐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에만 하는 거예요. 연보라색 선크림을 확실하게 톤업을. 아, 이 선크림이 진짜 좋아요. 엄청 밝아졌죠? 여기가 하얘 보이면 어색하니까 여기만 살짝 연결? 그리고 하이라이터.
눈 밑이 너무 칙칙해서 애교살 전용 컨실러 한번 칠할게요. 이렇게 선크림이 끼어있잖아요. 아이 프라이머 먼저 바르고 오늘의 아이섀도우는 이 제품으로 핑크와 코랄 사이? 너무 핑크, 너무 코랄 말고 딱 이런 느낌. 첫 번째 컬러.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제가 눈매가 부리부리해서 여기 살도 없어요. 하이라이터를 여기에만 발라서 차올라 보이도록 그리고 덜 부리부리해 보이도록 하이라이터를 줄게요. 연한 음영 2개 섞어야겠다. 눈 뜨고 음영 넣기. 지금부터 색감이 정말 중요해요.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기본만 한다는 생각으로 진하지 않게 할게요. 눈매 교정은 하되 최대한 색감은 배제하고 반짝이는 것도 배제하고 눈의 쉐입만 잡아주는 거죠. 언더 뒷부분도 잡아주고 연한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잡아줘야 돼요. 제가 쌍꺼풀이 두꺼워서 아이라인을 그려야 돼요. 눈썹도 절대 유행 타면 안 돼. 사실 지금이 눈썹 유행이랄 것도 없어요. 가장 내추럴함을 선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인위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컬러로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2 컬러 섞어서 아이라인을 풀어주고요, 살짝만. 꼬리는 절대 모양을 내면 안 되고 그냥 내 눈매에서 한 1mm만 더 뺀다는 생각으로 아니다, 한 2mm만 더 뺀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빼야 돼요. 그리고 리퀴드 라이너 2개를 쓸 건데 연한 컬러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펜슬 라이너로 그린 건 깊이감만 주려고 연하게 그린 거고 이번에 그리는 건 또렷함을 주는 거예요. 아이라인의 존재감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뷰러. 속눈썹 올리고 점막을 진한 컬러로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여기만 연한 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살짝만 할게요. 진한 컬러를 눈끝에 살짝만. 됐어, 이 정도만. 자, 눈화장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속눈썹. 자연스러운 거. 속눈썹이 가장 유행을 많이 타거든요. 최대한 짧고 자연스러운 걸 골랐어요. 붙여도 티가 안 나는 거. 그냥 숱 보강만 해주는 느낌으로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이돌 속눈썹 같은 그런 걸로 붙이면 5년만 지나도 아, 이땐 이렇게 붙였었지. 이렇게 느껴져요. 물론 예쁘겠지만 나중에 봐도 예쁘긴 하겠지만 너무 그 시대 때가 생각나는 메이크업이니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만 할 거예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게 하려면 퍼스널 컬러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요. 어떤 톤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퍼스널 컬러가 나를 돋보이고 나를 예뻐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나와 가장 조화를 잘 이루고 나와 잘 어우러지게 하는 컬러거든요. 그 톤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가장 나다움을 연출할 수 있고 촌스럽지가 않아요. 퍼스널 컬러 잘하는 분한테, 전문가한테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고 그 추천받은 컬러를 샵에 가서 그대로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2-3 곳에서 받아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서 근데도 똑같이 나온다면 그게 정말 내가 퍼스널 컬러가 맞는 거니까. 이제 다른 메이크업, 다른 일상 메이크업에서는 그냥 예쁜 컬러 쓰면 되죠. 근데 오늘은 평생 남는 사진이니까 다르죠? 자연스럽게 붙였고요. 그리고 티 안 나죠? 붙인 티? 번지면 안 되니까 픽서 바르고 끝부분에 잘 발라야 돼요. 여기가 잘 번져. 계속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바르고 있어요. 제 눈동자 색깔이 브라운이어서 같이 맞춘 거예요. 눈동자 컬러에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맞추면 돼요. 그래야 제일 자연스러워요. 이 끝부분이 뭉쳐지지 않게 최대한 마스카라가 안 묻어있게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애교살 바를 건데 애교살은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절대 밝게 하면 안 돼요. 차분한 컬러를 하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저는 눈 밑이 원래 붉기 때문에 밝게 해야 차분해져요, 오히려. 펜슬 밝은 거 이렇게 바를 건데 이대로 바르면 너무 밝아져요. 그래서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얇게만 칠할게요. 릴펌 걷어내고 입술은 2 컬러를 섞어볼까 해요. 이건 너무 핑크고 이건 너무 주황기가 도는데 둘이 섞으면 딱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섞었을 때가 제일 자연스러운 컬러가 나와요. 오버립도 정말 필요한 얼굴만 하거나 안 하는 게 좋아요. 딱 내 입술에 적당하게만. 너무 오버해서 그리면 또 시대를 너무 많이 타니까. 저는 지금 오버립 하는 것보다는 입술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너무 핑크다. 입술이 좀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카랄색을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러셔 이 컬러 다 섞은 다음에 이미 크림으로 했으니까 살짝만 눈가도 살짝만 메이크업은 다 됐어요. 신부 같나요? 그리고 선크림 발라야 돼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진 이거 보고 자외선 차단이거든요. 팔에 다 바를 건데 여기 다 써봤네.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때 너무 정신없어서 따로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서 이런 드레스를 샀고요. 머리는 따은 머리로 연출했어요.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지도록 피스도 추가해서 같이 따아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새벽에 꽃시장 가셔서 꽃을 사다 주셨어요. 이걸 머리에 조금씩 꽂았어요. 생화로 하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착장 촬영이 다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요. 저는 너무 더웠어요. 밖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바꾸고 메이크업도 조금 수정할 거예요. 하도 웃어가지고 여기 주름에 꼈어요. 클렌징 티슈로 낀 부분 닦아낼게요. 다른 데는 피부가 하나도 안 망가졌는데 표정 근육 쓴 데는 조금 망가졌어요.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아무리 잘 해놔도 뭉칠 수 있거든요. 근육이 계속 움직여서 닦아내고 다시 발라요. 다 발라줬고 눈 밑에도 엄청 끼었어요. 이렇게 그냥 브러쉬로 긁어주면 돼요. 무기자차를 바르면 이렇게 주름 끼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얼굴에 막이 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낄 수밖에 없거든요. 드레스가 레드니까 입술도 레드를 할 건데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레드 컬러만 맞추고 색감만 보이게 립밤을 딱 발라주고 입술 주변 다시 바르고 애교살 밑에도 좀 끼었다. 근데 여기는 항상 껴요. 어쩔 수 없어. 여기 피부가 너무 얇고 주름이 많아서 눈 밑에 아까 발랐던 애교살 섀도우 한 번 더 바르고 커버도 다 그대로다. 이게 건들지를 않았으니까 입술은 두 가지 컬러를 바를 건데요. 이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쿨톤이어서 이 컬러로 이 쿨톤을 좀 잠재울 거예요. 이 컬러가 드레스 컬러랑 딱 어울리거든요. 둘이 섞을 거예요. 립밤을 한번 걷어주고 강렬한 레드부터 여기에 따뜻한 컬러를 컬러 예쁘다. 아까 여기가 코랄색이었잖아요. 볼터치가 이 위에 핑크를 덧바르는 거죠. 살짝 쿨해져서 이 입술색이랑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입술에 주름이 많아요. 매트한 걸 바르면 주름 부각이 심해요. 글로스를 덧바르는 거죠. 이 입술 주름이 사라져요. 탕후루 같은 이런 느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레드 드레스 입었어요. 옷이 너무 커서 엄마가 찝어주셨어요. 옷비누로. 머리를 이번에는 따서 뒤로 할 거예요. 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뿌려서 여기가 튀겨졌거든요. 이거를 좀 빗어서 풀어주고 가발도 좀 떼고 아이고 와 스프레이 너무 많이 뿌려서 아프다. 이렇게 양갈래로 나누고 세 갈래로 나눈 다음에 디스코 머리 닦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쭉 따요. 이제 이 두 개로 꼬아줘요. 이렇게 꼬아준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묶여요. 이렇게 브리저튼 머리 스프레이 왕창 뿌려야 돼요. 제가 이런 리본을 찾았는데 급하게 샀거든요. 긴 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끈에 이렇게 리본으로 묶고 머리 집게 이렇게 달았어요. 이 뒤에다가 예쁘게 다는 거죠. 이렇게 달았어요. 예쁘죠? 이렇게 정신없는 저의 웨딩 촬영이 끝났어요. 더 많은 사진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행복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